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6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대선 D-3, 이제 6, 7, 8 사흘 남았고요. 그 다음에 9일날 이제 본투표를 하죠. 근데 4일, 5일 이미 사전투표가 35%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의 총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75, 80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40 내지 45% 정도가 이제 본투표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뭐 절대적인 지지 기반이죠. 호남에서는 뭐 이미 거의 50%를 넘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영남 지역의 본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이제 승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제 오늘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승패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가. 우선 그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뭐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여론조사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검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강동구, 서울 강동구 광진교 남단 사거리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해드린 선관위의 선거관리 아수라 이와 관련해서 경위를 조사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가지고 있는 보수 유권자의 분열책이 아닌가 싶다. 저를 믿고 걱정 마시고 3월 9일에 모든 분들이 거동불편한 분들 모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가 반드시 이긴다. 투표 안 하면 진다.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이거는 본투표에 열심히 나와달라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이제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2일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6 내지 8% 차이의 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것보다는 좀 더 결과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8%포인트 격차 이상의 압승을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8%포인트 이상이면요 대략 한 300만 표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은 뭐 그렇게 아주 틀렸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여의도연구원이라고 국민의힘은 산하 여론조사 기관, 자체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마도 그걸 보고받고 그 추세를 얘기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이재명 후보에게로 쏠리고 있음을 강하게 느낀다. 특히 야당의 기습적인 정치 야합, 밀실거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공감도 진정성도 없는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먹기에 넘어갈 정도로 우리 국민들 만만하지 않다. 이건 뭐 대부분 다 정치적 주장입니다. 여기에 뭐 숫자나 어떤 통계적인 뒷받침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런 주장에 불과하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대목은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쏠리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것도 뭐 주장이죠.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두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부동층까지 올라타면서 상당한 차이로 후보 간 격차가 벌어지게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분석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분석은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지지층이 반발하는 측면과 중도 부동층이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측면 때문에
후보 단일화로 얻으려는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는 그냥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의 발언은 상당한 정도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기네들의 뭐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 단일화가 3일 새벽에 있었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2일 날까지 조사한 것만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다 공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취재를 여기저기 해본 결과로는 결국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뭐 여의도 연구원이나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의 조사 결과 뿐만 아니고 또 여론조사 기관들도 지금 끊임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공표도 안 하고 취재에 응하지도 않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대체적인 흐름 같은 건 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본 결과, 뭐 조금씩 힌트를 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알아본 결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3월 3일 새벽에 단일화가 됐을 때, 윤안 단일화가 됐을 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추세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차이가 굉장히 미미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3월 2일까지 조사한 19개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박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그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만 0.2%인가 0.3%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를 내놨고 18개 중에서 또 한 군데는 40%, NBS라는 데는 40% 동률. 그리고 그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17개가 남죠. 그중에 3개는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이 앞서고 그러면 14개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이 앞서는 것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거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5% 이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었던 게 3월 2일 밤까지의 상황이다. 제가 취재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날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벌어졌는데 문제는 4일, 5일 또 사전투표를 해가면서 사전투표의 열기가 역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었죠. 이 사전투표의 열기에 덮여서 이 후보 단일화 효과가 쭉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윤난 단일화의 효과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역풍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 진영 내에서의 결집이 있었던 겁니다. 이 결집이 이 상승세하고 부딪히면서 이 상승세를 꺾었다는 거죠. 그래서 4일, 5일 이즈음에,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있는 동안에 이재명 민주당 표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얘기하는 민주당 표 결집이라는 현상이 틀림없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어제 5일 사전투표가 끝나는 시점, 그 다음에 6일,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럼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세긴 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3월 2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곧 3월 3일, 4일 정도의 윤난 단일화 때문에 상당히 치솟았던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난 단일화로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것이 이재명 후보 표의 결집으로 이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3월 3일 후보 단일화 이후에 쫙 반등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좀 꺾였다. 지금 이 국면에 돌입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D-3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내일과 모레, 6일, 7일, 8일, 내일과 모레가 이제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꺾이는 것이 급격하게 꺾이느냐? 그 얘기는 곧 얼마나 이 꺾이는 각도가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표 결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걸 상쇄할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이제 여론조사 업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예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도 이런 이재명 표 결집 현상이 윤난 단일화의 효과를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3월 9일 본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혼전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투표하면 이긴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위험 국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재명 후보의 표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진다면, 이건 이제 가정이죠, 가정. 두드러진다면 위험 국면에 진입하면서 본투표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미 호남은 뭐 사실은 투표할 사람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에 들어가도 호남에서는 더 이상 뭐 어마어마한 무더기 표가 쏟아질 가능성 없죠. 그러나 영남에서는 지금 대략 뭐 30%대 초반 정도가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요.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영남에서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줘야 이재명 표 결집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는 뭐 3월 2일 날 이렇게 꽤 좁혀졌었다고 했었죠. 그 좁혀진 게 약간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고 있는 국면을 지금 맞이했고, 이 국면이 만약에 8일 내일과 모레 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나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죠. 그러나 저는 뭐 지속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선관위가 어제 확진자 투표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뭐 엄청난 또 불신을 받고 있게 돼 있죠.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결코 도움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곧 윤석열 후보 표를 결집하는 현상을 또 가져올 것이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윤석열 표 결집도 가져온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윤난 단일화의 효과가 이재명 표 결집으로 상쇄되는 이 국면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윤난 단일화의 효과가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는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면으로 보면 상쇄돼 가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3월 9일 날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야지만 이재명 표 결집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이런 게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연 국면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8일, 9일 만약에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 위험해진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은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경기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뭐 거의 꼴찌 수준이니까 이런 데에서 윤석열 표가 많이 쏟아져 나와야만 이재명 표 결집 현상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내지는 압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8%포인트 이상 이길 수 있는 국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까지와 같은 이 국면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혼전 상황에서 3월 9일 본투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호소를 하듯이 본투표에 많은 사람이 나가서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마 그렇더라도 3월 9일 날 본투표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 속에서 들어갈 가능성 있는데,
이게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D-3일 판세를 제가 취재를 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수치를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건 뭐 수치는 저도 그 취재를 못했고요. 그러나 수치로 말한다고 해서 오차범위 내나 아니면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났을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아주 완벽하게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그 이른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앞으로 내일 모레의 전망 변수 요것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